초능력자가 수없이 등장하는 K-히어로물 무빙이 전 세계에서 제대로 터졌습니다. 한국산 드라마들이 해외 드라마를 제치고 시청 순위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무빙은 유독 작품성과 화제성까지 인정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다는 게 큰 약점이라죠. 조인성, 류승룡, 한효주 등이 주연한 무빙이 글로벌리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7일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에 따르면 무빙은 공개 첫 주에 세계 7개 국가에서 시청시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동시에 공개 중인 미국 OTT 훌루에서도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중 공개 첫 주에 시청시간이 가장 많은 드라마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카지노와 형사록 등 작품성과 배우들의 연기력, 탄탄한 구성으로 호평을 받았던 한국 드라마들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때마다 해외에서 히트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한계를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아픈 비밀을 감춘 채 과거를 살아온 부모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힘을 합쳐 거대한 위험에 함께 맞서 싸우는 생활 밀착형 초능력 액션 K-히어로물인데요. 초반 7회까지는 한 고등학교에서 만나게 된 비핵능력자 이정하, 재생능력자 고윤정, 괴력을 가진 김도훈 등 고교생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를 그렸고 8회와 9회에서는 이정하의 부모인 한효주와 조인성의 과거에 대한 서사를 10회와 11회에서는 고윤정의 부모인 유승용과 곽선영의 과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처럼 에피소드마다 주인공 캐릭터가 바뀌고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면서 모든 캐릭터의 사연을 다채롭게 그려내는 독특한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0부작의 긴 장편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몰입감을 높여 집중하게 되는 거죠. 특히 해외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은 부분은 초능력자들이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사는 이유조차도 오로지 가족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스토리 전개가 가족을 기반으로 하며 캐릭터별 서사를 꼼꼼히 그려낸다는 점은 K-드라마만이 가진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강풀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넷플릭스의 킹덤 시즌2, 박인재 감독을 비롯해 오징어 게임, 파친코 등에 참여한 제작진이 만들어낸 웰메이드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류승룡, 한효주, 조인성 등 스타들과 초능력이라는 소재에만 집중하지 않고 고교생 자녀들의 성장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해외에서는 신선하다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해외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강풀 작가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의 대표 웹툰 작품을 디즈니 플러스가 드라마로 풀어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 헐리우드 리포터는 무빙 단 7일 만에 디즈니 역대 가장 많이 본 한국 드라마 등극이라는 제목으로 이 드라마가 디즈니 플러스와 홀루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순간을 선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 역시 무빙이 미국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인 이야기, 세계적인 스타들, 놀라운 후반 작업 효과가 어우러져 독보적인 스토리텔링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NME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패러디하며 큰 힘에는 큰 가족 드라마가 따른다는 제목으로 무빙에 대해 자세히 리뷰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리뷰 전문 매체 IMDb에서도 8.5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유지하며 뜨거운 해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처음에는 관심 있던 작품은 아니었는데 볼수록 흥미로운 드라마야. 빨리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어. 모텔 액션 씬이 진짜 죽여준다. 데어데블의 복도 액션 장면이 생각나더라고. 이건 마치 마블 TV쇼를 처음 봤을 때와 같은 느낌이야. 세계관이 철저하고 훌륭해. 이 드라마 제작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제 알겠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게 됐을 거야. 블록버스트를 TV 시리즈로 옮겨놨네. 근데 넷플릭스가 아니라는 게 너무 아쉬워. 넷플릭스였다면 수천만 명은 봤을 텐데. 이 드라마가 죽어가던 디즈니 플러스를 살렸다. 이건 그냥 미쳤다. 만든 사람들이다 천재 같아. 로맨스인 줄 알고 봤는데 8화에서 9화, 10화에서 11화는 완전 액션 드라마. 와우 정말 긴장하면서 봤어라며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처럼 이 드라마의 유일한 단점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됐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드라마는 엄청난 해외 반응을 이끌어내며 망해가던 디즈니 플러스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단지 무빙 하나만을 위해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게다가 디즈니 플러스의 행정실수까지 터져 나오며 세계 시청자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8화에서 9화는 오후 4시 공개 예정이었으나 약속된 시간을 한참 넘긴 채 1시간 넘도록 에피소드가 업로드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배우 류승룡이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시청 방법을 안내하기까지 했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그 이후 3시간이 지나도록 안내문조차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시청자들은 분노하며 항의글을 올리기도 했죠. 완성도 높은 작품성과 해외의 호평을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선 무비는 결국 공개 플랫폼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또 하나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18일 공개한 마스크걸인데요. 마스크걸은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직장인 김무미가 밤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면서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스페인 영화 전문 매체 시네마스코믹스는 마스크걸은 예고편만으로도 숨이 멎을 듯한 서스펜스와 미스터리를 선사하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더 글로리의 인기에 이어 K복수극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해외 시청자들은 화끈한 K복수극을 흥미진진하게 즐기고 있는데요. 마스크걸은 공개된 지 3일 만에 무서운 속도로 드라마 화제성 부문 새로운 1위에 등극했습니다. 지난주 1위에 오른 디즈니 플러스 무빙을 일주일 만에 2위로 밀어낸 것이죠. 특히 마스크걸은 충격적인 내용으로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다 보고 나니까 영화 기생충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 너무 강렬한 드라마야. 매우 충격적인 드라마. 모든 캐릭터가 정상이 아니고 뒤틀렸어. K드라마 세계에서 또 다른 수준의 작품. 환상적인 시리즈. 놀라운 연기와 강렬한 내용. 귀여운 드라마인 줄 알았다가 대반전. 오징어 게임과 같은 걸작이 될 때. 지금 헐리우드는 공포와 스릴러 장르가 부족해. 한국에서 더 많은 작품이 나와야 해. 한국 드라마 셀러브리티가 끝나고 난 또 다른 한국 드라마가 필요했어. 스위트홈 시즌2 예고도 얼른 공개해줘. 너무 흥미로워서 충격적이야. 나는 로맨스 장르를 좋아하지 않아서 K드라마 잘 보지 않는데 이런 스타일의 드라마 완전 마음에 들어. 몰아서 다 봤는데 멈출 수가 없었음. 7부작일 뿐인데 16부작보다 더 내용이 풍부해. 하지만 넷플릭스는 앞으로 16부작만 가져와. 너무 짧아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죠. 특히 정열적인 지역 남미 반응이 뜨겁습니다. 남미 매체 아스토리아스는 한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넷플릭스의 보스라고 극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넷플릭스의 보스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드라마가 등장했다며 마스크걸을 소개합니다. 매체는 해외에서 처음 한국 드라마에 빠진 건 달달함과 친절함을 갖춘 로맨스 시리즈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비장의 무기로 서스펜스, 미스터리, 스릴러가 가미된 복수 장르를 히든카드로 꺼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수극이 로맨스와 함께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장르라고 소개했죠. 올해 최고 히트를 기록한 드라마 더 글로리 역시 K복수극의 최고봉이었으며 그 영광을 이어갈 드라마가 바로 마스크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한국의 콘텐츠 최강국의 위치를 오래 이어나가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